네, 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갑자기 빵 꺼내든 이 BTS 병역 특례 문제 말이죠. 자,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 노웅래 최고위원을 바로 옆에 앉혀두고서 더는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이른바 함구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BTS 멤버 본인들도 원치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편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노 최고위원이 이 말 꺼낸 지 단 이틀 만이죠. 자, BTS 병역 특례 여론 반응이 좋았더라면 이낙연 대표 굳이 함구령 내리지 않았겠죠. 자, 당 안팎에선 이 공정성 시비 또 그에 따른 청년 지지 기반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둘러 불을 끈 거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사선의 노웅래 최고위원, 스타일 상당히 구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오늘부터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 다음은 대통령이 무서워 백악관 확진자 속출. 마지막 야쿠자는 아이들 접근 금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TV 앞에 모이셨을 거라 믿으며 쇼쇼쇼 3.10 중계석 시작한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연휴 때문에 쉬어서 2주 만에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추석 때 뭐 하셨어요? 추석 때는 쉬고, 네. 또 일부는 쉬는 날 나와서 휴일 수당을 챙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뭐 주말 에디터니까 연휴 때 나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꼭 하고 싶었던 말씀 하나 있었잖아요. 이 헤드셋과 관련된 거. 이거요? 네. 어떤 말씀이시죠? 맨날 얘기하고 싶었다고.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소리도 나고 별로 들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멋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멋으로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박 부장이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네,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자, 21대 국회 첫 국감 시작부터 충돌. 예, 막오른 국정감사 오늘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제목은 뭐 시작부터 충돌하고 잡았지만 뭐 그 역대 국감과 비교해서 일단 오늘만큼은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물론 차분하고 내실 있는 국감 되면 좋은 건데 솔직히 방송하는 저희 입장에선 좀 격렬하고 또 뭐 약간 좀 그 긴장감 넘쳐야 솔직히 저희도 전해드릴. 사실 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제가 국감철만 되면 이제 뉴스를 할 때 그런 얘기들 그림이 좀 있니? 라고 얘기할 때 좀 치열하게 맞부딪히거나.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 싸우기만 하면 도대체 뭘로 싸우는지를 까먹게 되고 싸우는 소리만 나중에 남게 돼요. 자체만 또 주목하게 되죠. 절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데 일단 조용히 가는 국감,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는 국감은 좋은 국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내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와중에도 뜨거운 현안을 다룬 곳은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위로 가보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시작한 국회 국방위 국감장 모습인데 일단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진행이 돼서 좀 보기는 좀 평소와는 다른데 일단 쟁점이 있잖아요. 사실 뭐 일단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국감, 특히 현안이 많은 국감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취재진도 많았는데 그런 모습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는 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국방위와 외통이었는데 국방위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가 주목을 받은 거는 큰 현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사위가 각각 오늘 법사위도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때문이기 때문에 국방위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죠. 서해상에서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건. 이것을 놓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요, 이 국감 20일 동안 진행될 국감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다 했다는데 과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죠.
일종의 단톡방입니다. 음성 단톡방. 북한 배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죠. 예.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신 서욱 장관의 답변 내용이 조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일단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아무튼 그러면은 처음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건 자진 월북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바뀌게 된 그 배경, 근거도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처음에 실종한 건 2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달. 20일인데 처음 11시 반에 이 서해 어업지도원이 배에 안탄주를 이제 없는 줄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혹시 떨어졌나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표류했을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했는데 일단은 월북했을 가능성은 그날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박이 이 공무원을 표류하던 공무원을 만나서 일단 긴 막대기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그 다음 날인 22일입니다. 우리의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게 22일 오후 3시 반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날은 서욱 장관 얘기는 첫날은 몰랐다. 월북인지. 둘째 날은 북한군이랑 그 공무원과의 접촉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그 윗선과 북한군과의 통신 내용을 감청을 해봤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욱 장관 말은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22일 화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실제 피격당한 9시 반까지입니다. 계속 감청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있었으면 뭔가 사태가 이거는 보통의 표류한 다음에 북한군과의 접촉 또는 월북한 다음에 접촉과 좀 이상하다고 봤으면 지금 하태경 의원 말대로 국제산선 통신망 등을 이용해서든지 긴박하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이거를 6시간 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군이 이 부분에서 주저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서욱 장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냥 어떤 그런 단순한 정보 자산을 통한 첩보만으로 북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그 남북군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 군 통신선. 이게 그럼 완전 먹통이냐? 그거는 이전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북미 관계 대화도 잘 안 되고 우리랑도 그냥 별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이 군 통신선을 단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데는 없었고요.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 일단 국제상선 통신망, 그렇죠. 뭐 이른바 단톡방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쏘면 다 받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걸로라도 긴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사과문을 전통문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전통문 채널은 있었는데 군에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당연히 구조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뭐 아주 긴급한 정보들만 오가는 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국제상선 통신망은 표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국방위에서 이제 공방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논란 이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화제가 안 됐단 말이죠. 물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이런 국감을 하는 게 맞냐 하면서 증인 채택이 지금 한 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증인 채택을 원래 야당에서 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제 당시 이 서 씨를 수술한 의사, 뭐 꽤 유명한 의사라고 야당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약이 밀렸을 텐데 어떻게 빨리 수술했냐? 아 무슨 새치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자 해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특혜역을 꼭 의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냐? 정말 그렇게 명의면 치료하는 데 해야 되고 그래서 원무과를 부르든지 다른 데 불러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오늘 법사위도 대법원 국가임이었는데 역시 증인 채택을 야당에서 20명 정도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했는데 맞습니다. 한 명도 안 됐고요. 야당은 이게 무슨 국감이냐.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어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어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저는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증인을 채택하면은 정쟁이 된다. 국방위 하지 말자는 거죠. 국방위 없앱시다 그러면.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말싸움 자리입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깨구리는 누구고 올챙이는 누구야? 아니 박 부장 그 야당할 때는 어떻게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는 어땠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여당인 예전에 새누리당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정농단이 있을 때 증인 신청을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었습니다. 아하. 물론 나중에 그 청문회 비슷하게 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계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좀 입장이 바뀌긴 했죠. 태블릿 PC 이후에 완전히 국면이 바뀌면서. 근데 그전에는 그전 국감 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0월 국감 때도 증인 채택 하나도 해주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당신들 때 이랬으니 지금 우리도 이러라. 이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때 안 받았으면 그때 새누리당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풀어야 될 의혹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당이 안 받으면 이것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국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일단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